이번 농심배는 26회 농심 신라면배 3차전 2국이고요. 대국으로 보면 11국입니다. 3차전 이제 1국에서는 시바노 선수랑 중국의 세어라우 선수가 만나서 시바노 선수가 이제 세어라우 선수의 연승을 막으면서 일본의 첫 승을 만들었고요.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선수가 이제 박정환 선수랑 신진서 선수 2명인데 그 중에 박정환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시바노 선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은 박정환, 신진서, 중국은 리시아나오, 딩하오 남아있습니다. 도를 가려서 시바노 선수가 흑번을 잡았고요. 걸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를 많이 두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를 그냥 받으면 이제 많이 두는 수, 붙이는 수를 흑이 많이 두기 때문에 손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거고, 받아주면 큰 자리를 가겠다는 뜻이고요. 실전처럼 손을 빼면 이제 먼저 뭐 여기나 이곳을 역공을 해서 돌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붙여서 두는 수를 가장 요새 많이 두고요. 흑이 손을 뺐고 이곳으로 다가가면서 타이트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쪽을 모양을 키워가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쉬어가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백도 모양이 좋고 여전히 이쪽은 완벽히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시바노 선수는 좀 이쪽이 얇다고 보고 좀 중앙 쪽으로 향해서 두었고요. 여기까지는 팽팽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무난하게 두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게 가장 무난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여전히 백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게 가장 무난했는데 이렇게 중앙 쪽으로 백이 나가는 게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봤을 때 백도 자연스럽게 밀어서 집이 굳혀지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어서 이렇게 두는 게 좀 흑의 입장에서는 꺼려지는데 중앙을 좀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서로의 기세 진행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가장 무난하게 두는 수는 여기를 들고 흑은 한 칸 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가면서 뭐 이렇게 싸워간다던가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박정환 구단은 이쪽을 물어보기 전에 공수 타진했어요. 흑도 그냥 받으면 가장 무난했는데 이 싸움 자체가 이제 일어났을 때 붙이는 교환이 백이 이득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세로 손을 뺐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이 냉정하게 손을 뺐기 때문에 바로 이쪽을 응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가 좀 신경이 쓰여요. 만약에 그냥 받으면 이렇게 끼워 있는 수가 있으니까 맛이 고약하고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에는 이게 요석이기 때문에 잡아도 나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젖혀서 싸우는 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더라도 이런 싸움이 가능했는데 여기가 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젖히기 전에 이쪽을 교환을 했어요. 왜냐면 바다만 준다면 젖혔을 때 붙이는 것은 이제 호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한 건데 문제는 이걸 그냥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이 한 점을 잡는 자세가 워낙 두터워서 흑도 불만이 없어요. 약간 느슨한 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젖혔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 흑이 그냥 젖히고 끊어가더라도 이쪽을 그냥 이렇게 버리는 작전을 해서 이쪽에 집을 만들어도 흑이 이미 중앙 쪽에서 두 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이렇게 두는 것도 둘만했는데 이쪽을 버리기가 좀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악수를 교환을 하니까 여기가 좀 더 얇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젖히면 이제 끊어갔을 때 여기가 아무래도 이어주면 쌍립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지만 부분적으로는 이쪽이 좀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싸움으로 봤을 때는 흑이 괜찮지만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많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바로 응수하지 않고 여길 찔러간 수가 기민했고요. 흑도 좀 두텁게 두자고 하면 이걸 잇는 수가 정수인데 띄워서 바로 여기가 이제 두텁다 보니까 흑을 끊어갈 수 있는 모양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텨갔는데 마찬가지로 붙여가니까 흑이 여전히 얇은 상황이고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나중에 찝는 수가 좀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손을 빼고 무난하게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흑이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쪽을 지키면 또 다른 큰 자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자리는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살리지 않았어도 흑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바노 선수는 이제 워낙 공격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좀 살리는 승을 생각했는데 모양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두터운 곳에 약간 헤딩하고 있는 느낌이고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 교환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백이 생각보다 두터워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지만 흑이 이제 버티는 모습이고 이런 석점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작고 오히려 백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는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도 이제 잡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응수타진을 했어요. 이때 흑이 패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흑이 이 젖힌 수가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냥 단수 치고 이 한 점을 잡았으면 백도 타개를 해야 되는데 후수가 되고 흑은 한 점을 잡으면서 이쪽 우악 이쪽 우변 모양이 좋아지고 또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두면 불만했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시바노 선수가 이때 뭔가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생각이 이 바둑에 패착이 되었습니다. 자, 끊고 이제 이쪽을 타고 나가는데 이 수가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수도 안 되는 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수가 이렇게 치고 단수 치는 게 정수거든요. 이으면 여기 두고 백은 젖히고 넘어가고 근데 여기가 이제 완생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넘어가는 수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나니까 석점을 잡았지만 이렇게 흑의 집을 깨면서 백이 집이 된다면 사실 흑도 실속은 없기 때문에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단하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때리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입구자나 젖히고 이렇게 붙이면 이 반발이 안 되죠. 그리고 있는 것도 넘어가고 빠지면 이렇게 끊어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백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두었을 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제 석점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가치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빼면 공격이 전혀 안 되고 관통했지만 몇 집 못 깼고 백은 넘어가면서 집으로 이득을 받게 되고 또 여전히 이쪽은 못 살았기 때문에 흑이 실속이 전혀 없는 또 여기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여기를 연결하는 거는 이 석점의 단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쪽을 차단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이 꼬부리는 수가 제가 응수타진이 아주 좋다고 했잖아요. 단수 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렇게 그냥 이으면 끊어버려서 이제 두 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치가 작아졌어요. 여기가 고스란히 잡히니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돌이 오면서 여기가 그냥 공짜로 잡힌 사실상 여기서 바둑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뭔가를 하려다가 오히려 여기가 잡히게 되면서 그냥 반면으로도 너무 꽤 나쁜 그런 흐름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원래는 그냥 이게 한 점을 잡았으면 무난히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는데 무리를 하면서 이쪽을 그냥 고스란히 잡혔기 때문에 흑으로선 한 개 끝내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막 쫓아가는데 이렇게 지키고 나니까 원래 여기서의 이제 여기를 찌르고 받았을 때 흑이 못 살아있으니까 정수는 뭐 이렇게 어깨를 짚고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해야 되는데 백은 이미 하변과 좌변의 확정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흑의 모양만 삭감하면 많이 좋은 바둑이라서 흑이 원래는 이렇게 지키면서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버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노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수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완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갔어요. 원래 흑의 정수는 하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살더라도 백의 이쪽 반대쪽 좌변의 모양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흑은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살아도 너무 비세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솔직히 대책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젖혔지만 이제 반대로 공수를 하게 되니까 살자고는 하지만 백이 두터워지면서 이 모양을 키워간 게
사실 큰 위력이 아니게 되었어요. 왜냐면 백이 두터워지니까 저절로 삭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왜 이런 데를 나가고 싶은데 이런 형태도 냉정하게 막 이렇게 붙여서 끊어버리면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나가기도 힘든 형태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두었지만 여기 두니까 이 모양도 여기도도 붙여서 두고 여기도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끊어버리니까 어차피 연결이 안 되는 형태. 그래서 시바나 선수가 이제 안에서 살려고 이 교환을 차단을 하고 나니까 안에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형태고요. 이 수도 너무 두기 싫은데 이런 교환을 해주면 수가 늘어서 여기가 이제 집이 안 나거든요. 여기는 선수지만 여기 빠지는 게 후수 한 잽이기 때문에 집이 거의 없는 형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지만 이 교환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형태로 사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손해수지만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형태고, 여기서 이제 백은 흙의 모양만 어느 정도 쉽게 삭감하면 무난히 이기는 바둑입니다. 워낙 확정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투를 했고, 사실 저는 여기서 백이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뭐 여기를 어깨 짚어서 흉머리를 쓴다던가 혹은 이런 데 붙여서 좀 더 두텁게 타개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종환 구단은 아예 그냥 끝내러 가는 수를 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그냥 어차피 이쪽에 선수되는 자리도 많고 충머리가 다 선수니까 선수되는 자리도 많고 이 돌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히지 않으면 집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로 만들면서 사활 형태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수입니다. 여기서 막 이런 곳이나 이런 곳으로 잡으러 가고 싶은데 여기가 다 선수예요. 받고 싶은데 축을 나가면 오히려 흙의 두터운 모양에서 백의 두터운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 모양이 잡히는 형태니까 뭐 타개가 너무 쉽죠. 타개가 너무 쉽기 때문에 공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지만 유익이 나오니까 공격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도 충머리가 돼요. 이런 것도 충머리가 되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사실 무난하게 그냥 요런 데 두고 뭐 이렇게 빠져도 쉽게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더 강하게 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이런 데 물어보고 너무 즐겁게 타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바노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다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은 좀 유리하긴 하지만 더 강하게 타개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흙은 이쪽 교환을 한 뒤 잡으러 가는 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교환을 안 하고 뭐 여기나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좀 더 유연하게 두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안 잡힌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계속 살려나갔고, 중앙이 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순들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에서는 좀 이런 선택을 안 해도 됐을 만한 선택인데 박정환 구단은 타개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가 아주 좋은 타개책이었고요. 뛰어가더라도 이게 막으면 어느 정도 안형이 나오고 3-3에도 맛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타개 맥점이었습니다. 타개 행마였고 이제 안형이 생기기 때문에 잡으러 갔지만 이렇게 뛰어서 나오니까 오히려 흙이 얇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찌우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이 선수가 되면 뭐 이렇게 뒀을 때 뭐 여기도 선수 되면 여기가 또 파워 당하게 되면 흙도 못 살아 있어서 중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얇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자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씌워갔지만 밀고 또 붙이니까 여전히 계속 잡으러 갔는데 안 잡혀요.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끊으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끊을 수도 없고, 이렇게 찝으러 갔을 때 흙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못 잡으면 지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두고 뭐 받았을 때 뭐 이쪽으로 그냥 흙이 얇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으러 가도 됐고 됐지만 박정환 구단은 그냥 쉽게 안전하게 사는 수를 선택하니까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찝으니까 한 점을 잡게 된 순간 거의 공격이 안 되는 흐름으로 바뀌고요. 공격을 갔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뭐 늘고 싶지만 이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선수가 오히려 흙이 위험한 형태죠. 그래서 반발이 안 돼요. 이 붙이는 수 때문에. 그래서 끊고 잇고 늘어버리니까 이렇게 밀고 뛰니까 이 형태가 뭐 원래는 정수대로 두면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젖혀 있는 수가 있어서 아무리 두더라도 백이 한 수가 빠르고, 여기 형태가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가 끊기게 되면 이제 수를 메꿔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건너 붙이는 수가 있어서 여기 역시 흙이 사활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흙이 어차피 안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바노 선수가 이제 여기를 늘었을 때, 이쪽을 늘었을 때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걷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둬서 더 완벽하게 끝낸 그런 바둑이 되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을 무난하게 이기면서 일본 선수를 다 탈락시켰고요. 내일은 중국 선수랑 두게 되는데, 중국에 남아있는 선수가 이제 딩하오 선수랑 리시안 하오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딩하오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랑 두던지 박정환 구단이 잘 둬서 또 연승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박정환 구단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